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그 불편하다 해서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CCTV 다 돌려볼 거야. 이거 이렇게 해. 라고 강압적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상꾸미들 상담핀 라이프 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쫑쫑 부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얼굴 상태가 예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오늘의 내용은 예쁠 거니까 네 오늘의 내용도 함께 해주세요. 얼마 전에 문자로 톡이군요. 네 얼마 전에 톡으로 컴플레인 사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자문을 받아서 답을 해주었는데 이 답을 하면서 제가 화가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 산꼬미들도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네, 좀 분쟁이 발생된 경우를 경험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오늘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의 사례부터 먼저 공유해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세부 내역은 공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제 골드인을 제거하시고 응급처치만 하고 가신 환자분인데 오늘 골드인을 가지고 가고 싶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 안에 세부 내역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안내하는 형태의 안내로 안내하셨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동의서 작성을 권유했죠. 동의서 작성부터 너무 복잡하다며 경찰에 신고해서 CCTV 돌려본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리고 의료 적출물 동의서 꼭 받아야 하는 그런 거 인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유유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고 톡으로 자문을 요청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불편함이 경찰에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분명히 이 응대한 사람도 저처럼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치과의 특성상 대부분 데스크나 진료실에 업무하시는 분들이 40대 이상의 고년차들보다 좀 전연차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상큼상큼해요. 여리여릿하게 생겼는데. 근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그 불편하다 해서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CCTV 다 돌려볼 거야. 이거 이렇게 해. 라고 강압적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울컥해가지고 좀 속이 많이 상했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우리 산꼬미들도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네, 영상을 통해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고 쭈구리처럼 있지 말자고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해집시다. 네, 어쨌든 이 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적출물 관리의 규제의 근거, 우리가 적출물 관리 규제 근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환자분에게 안내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와 어떤 경우에 이거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동의서 등을 작성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컴플레인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오늘의 영상이 좀 길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그 팁을 알고 가셔서 컴플레인이 없는 환경의 상담들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길 바라봅니다. 구강 내에서 피, 고름, 분비물이 붙어있는 뭐 유치든 아니면 연구치든 상관없습니다. 입안에서 나온 모든 치아 그리고 환자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금니 치아가 붙어있는 금니라든지 아니면 붙어있지 않더라도 골드 크라운이나 골드 인레이들은 어쨌든 입안에 우리의 침이나 어떤 분비물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출물로 분류가 되고 적출물로 분류가 된 것은 의료 폐기법에 의해서 폐기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에서 폐기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폐기를 해야 하나
라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근거화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법적으로 이것을 규제하는 이유는 이 분비물에 의해서 아니면 어떠한 감염 성분에 의해서 이제 밖으로 그냥 무분별하게 유출됐을 때 감염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떤 전염병이나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예방의 목적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기를 할 때 병원에서 어떠어떠한 형태로 폐기해라 라고 규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물을 폐기하는 업체가 있어서 병원은 그 업체에다가 보내게 되죠. 그럼 그 업체가 그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한 형태대로 폐기를 합니다. 이걸 폐기를 할 때도 구분되어서 폐기를 해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한 통에 다 담아져서 폐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규제가 있는 형태의 업무예요. 근데 환자들이 달라 라고 하면 환자들은 이게 내 거야, 내 소유물이니까 내 거 줘 라고 소유물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적출물에 이걸 폐기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적출물의 주인이 이걸 달라고 하면 줘라. 환자분들이 만약에 이거 내 거니까 주세요.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주면 되냐? 그냥 주면 안 돼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이걸 주는 사람은 3년 동안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서 보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사항으로 내가 줄 수는 있지만 나는 이걸 폐기물 업체에다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외사항으로 소유권을 주장한 당신에게 주는 거니까 당신이 이거를 언제 어디서 왜 어떠한 경위로 나에게 달라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동의서 형식화해서 적어주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복잡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래는 이건 폐기물 업체에 저희가 폐기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달라고 하면 이건 예외상으로 저희가 드릴 수는 있으나 저희가 환자분에게 드렸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동의서로 받아놔야 돼요. 그리고 이걸 3년 동안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하시면 환자분이 이거 내가 작성을 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요청했잖아요. 번거로우시더라도 이걸 작성해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죠. 법적으로 폐기가 원칙이나 이러한 사항들을 안내하지만 환자분이 어떠한 그 업무를 함에 있어 번거로운 그 번거로움이 컴플레인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꼭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동의서만 주지 말고요. 왜 이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줄 수 있냐? 네, 모든 거 다 줄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거에 동의서를 받아야 되냐? 네, 모든 거에 동의서를 받으셔야 돼요. 대부분 소아치과에서 혹은 일반 치과에서도 유치의 경우는 받지 않고 그냥 어떠한 기념품처럼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위험합니다. 안 돼요. 유치도 입안에서 나온 그 적출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소아치과에서 혹은 일반 치과에서 유치를 환자분에게 줄 때도 이렇게 무슨 선물처럼 이렇게 줄 때도 인수동의서는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꼭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골드 인레이나 골드 크라운을 주는 것, 또 주지 않는 것,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컴플레인을 예방하는 업무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골드 크라운이 붙어있는 치아를 발치를 했어요. 골드 크라운을 제거를 했어요. 인내를 제거를 했어요. 이거를 환자에게 줄까 말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이거를 주지 않았는 거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법적 책임 없어요. 왜냐하면 원칙은 뭐였죠? 폐기물을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는 원칙대로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사실 어떠한 컴플레인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폐기하는 것 자체가. 근데 요즘에 금리빨 삽니다 이런 데가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제 이거를 팔면 비용이 뭐 10,000원 아니면 5,000원, 20,000원의 비용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 금리빨 팝니다 하는데 그거 팔면 돈 받을 수 있는데 왜 병원에 놓고 왔어? 가지고 왔어야지, 이 바보. 막 이런대요. 그러다 보니 환자는 와서 이거 왜 나 안 챙겨줬어요? 가 되는 거예요. 이걸 챙겨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상담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골드가 붙어 있는 뭔가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사전에 환자분에게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병원에서 폐기가 원칙이나 요즘 이걸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환자분도 진료 후에 이걸 가지고 가실 예정이신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환자분이 네, 저 이거 가지고 갈래요. 아니면 아니요, 저 그냥 이거 폐기해 주세요. 라는 형태대로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컴플레인이 발생되는 게 골드 크라운이나 인내를 제거했을 때 내 입에 있었던 형태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컴플레인이라는 게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상황에 나에게 돌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좀 모든 상황에 예측해야 되는 그런 예측 능력을 길러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러한 상황으로도 컴플레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꼭 사전에 고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모자 벗듯이 툭 떼어내는 게 아니고 기구로 인해서 이걸 잘게 잘라야 하기 때문에 형태가 지금의 형태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크기가 형태가 지금의 형태와 비슷하게 제거가 되더라도 크기가 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환자분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이걸 드릴 때 그 형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환자는 그 형태 그대로를 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사전에 형태나 뭐 크기가 환자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라는 것을 먼저 고지하시면 이 금리, 골드 크라운이나 골드 인레이 적출물을 드리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컴플레인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의 영상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 관리 규칙이라는 의료법에 의해서 우리는 환자 입에서 나온 모든 적출물은 폐기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달라라고 하면 줄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이것을 줄 때 폐기물 관리 규칙에 의해서 인도하는 사람, 즉 병원이 되죠. 병원은 폐기하는 경우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폐기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 업체가 아닌 환자에게 줄 때도 이 사항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출물 인수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상황의 컴플레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도 어떠한 상황에서 왜 동의서를 받는지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는 잘 설명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적출물을 드릴 때도 형태나 이러한 크기 등이 다를 수 있음에 대해서 사전 고지하시는 습관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잘 지켜진다면 적출물 인수로 인한 컴플레인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치과에 컴플레인이 없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러한 컴플레인의 사례들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궁금증이 있는 그런 사례들을 남겨주시면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편안하길 바라봅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